너 비니 써서 머리 안 감고 조그만 애라고 누르다고 말해야지. 다 읽을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안경 끼고. 네, 맞아요. 어어어. 아영이랑 헷갈리는 애. 아영이랑 헷갈리나? 아닌가? 아영이보다 다 읽을 거야. 자, 10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 빼기 8은 0이라는 직선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정사각형이래. 이렇게 정사각형이래요. 그리고 나서 넓이 구하래. 그럼 결과적으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 있으면 돼? 한 변의 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길이의 제곱값이 넓이잖아. 맞아? 그럼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 그럼 뭐 보자. A에서 D까지의 길이 구할래요? 왜요? 왜요? 왜 힘들어요? A가 누구지 D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A에서 B까지 길이 구할래요? 얘도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모르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 말은 내각이 모두 다 90도임. 맞아?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음. 이라는 거니까 결론은 A에서 B까지 얘가 의미하는 건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 맞아?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 변으로 갖고 있는 정사각형을 만든 거잖아.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두 직선이 누구였는지 다시 봅니다.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하고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직선 사이 거리였어요.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네. 한 직선 위에 점을 잡으세요.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직선 두 개가 있어. 한 점을 잡아. 지나는 점. 얘 잡을게 얘. 얘 위에 있는 점 하나 콕 잡읍시다. 얘 누구 지나니? 누구? 0,3. x에 0 넣었어. 그럼 y 몇이야? 그럼 되잖아. 0,3 싫은데? 그럼 누구? 1,2. 맞아? 뭐 2,1, 3,0 이런 점들을 잡으면 되지. 왜? 그런 점들을 좌표표면에 후루룩 찍어서 점으로 표현된, 직선으로 표현된 거니까. 납득이 돼? 그럼 지나는 점 하나 콩 잡아. 그럼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재면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겠네. 됐어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곳이 갑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x값 대입해주고 y값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몇이야 그럼? 됐지? 몇이에요? 2루트 2.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제곱하면 몇이니? 8. 답이네요. 끝. 요런 문제였고요. 10번. 공식 알고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묻지 않을게요 아직. 네, 어색하니까 나도 좀 그쵸? 쑥스럽잖아. 나중에 물어볼게. 괜찮아? 지금 물어봐도 돼? 아니지 지금 좀 그렇지? 나도 조금 간 봐. 자, 12번 봅니다. 12번. 자, 12번입니다. 원점 A라는 점 그리고 직선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AP의 넓이를 구하래. 보자. 0,0이 있고요. 4,3이 있습니다. 일단 체크 좀 해볼게요. 봐봐. 직선이 있어? 혹시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니? 지나니? 어떻게 알아? 그려보면 알아요? 정말 미세하게 점 하나하나를 다 조각 내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뭐 해봐? 0,0 대입해보지. 0 나와? 그럼 지나는 거야? 안 지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두 번째. 4,3이라는 A라는 점을 다음 직선이 지납니까? 안 지나요? 어떻게 알아? 대입해보면 알지.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되면 지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지나잖아.
그럼 결론. 이 두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맞니? 그럼 이런 상황이네. 직선이 하나 있고 원점이 있고 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나 봐.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뭐 P라는 점이 하나 있나 보지 이렇게. 됐음? 그리고 얘네를 뽕뽕뽕뽕뽕 연결한 다음 삼각형의 뭘 구해라? 넓이 구해라. 인 상황이죠. 됐어? 이런 건가 보다. 됐죠? 그럼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5에서 A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밑변으로 놓자고.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P에서 OA다 그른 수선의 발을 관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 이게 높이인 거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답이잖아. 됐음? 괜찮겠어? 괜찮겠어요? 그러면 자,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 첫 번째. 5에서 A까지의 길이. 얘를 밑변으로 놓게. 자, 밑변 길이 몇입니까? 두 점 사이 거리죠? 몇이에요? 5에서 A까지 두 점 사이 거리 5죠. 됐지? 됐어요? 두 번째, OA를 지나는 직선하고 이 점 P하고의 거리가 필요하죠. 맞아? 그럼 일단 두 번째, OA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괜찮을까? 직선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찾아봅시다. 자, OA 0,0하고 4,3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거야. 첫 번째, 기울기 몇입니까?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몇이야? 4분의 3. 두 번째, 원점을 지나고 있죠? 맞아?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뭔데? Y는 4분의 3 X. 맞아? 4 곱해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죠. 3X-4Y는 0이라는 직선인 거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어머 얘를 봤더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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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무슨 직선? 평행하는 직선.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는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만약 평행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그때 넓이가 다르게 나올 거야. 그럼 나도 몰라. 높이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평행하는 두 직선을 줬네요. 그러면 다음 직선하고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 이 두 직선 사이에 뭘 구하면 돼?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 지나는 점 누구 지나? 0,0. 그럼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 볼게요. 제곱도에서 루트 씌우죠. 5분의 x, y 0 대입하면 남은 건 8. 이게 뭐야? 높이. 됐음? 그럼 밑변 아까 5였고 높이는 5분의 8이었네. 그럼 넓이 몇이에요? 4. 둘이 곱해서 2로 나눈 값. 됐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어디? 말해줘봐. 어디? 세은아? 괜찮아? 어디요? 예. 4y. 이거요? 3x 빼기 4y 플러스 8. 예요. 그래서 이 둘의 거리.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에 지나는 한 점을 잡아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넣고 제곱도에서 루트 뽕. x0, y0 대입 절대값 뽕. 해서 뽕 높이. 시원 괜찮니? 오? 다시 말해봐 시원아. 아 그치? 이상한 얘기야.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살짝 놀랬잖아요. 요거 괜찮아? 괜찮아? 다음 문제. 아 빨리빨리 대답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대답 안 하면 나 아는 줄 알고 다 넘어갈 거야.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쵸? 어디를 밑변으로 놓을래? 라고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놔. 어디를 밑변으로 할까? 이거 푸신 분. 내리세요. 네. 아무도 안 들었어요. 뭘 뒤로 돌아봐. 아무도 안 들었어? 그냥 내리라고 한 거야. 혹시 내가 모르게 들었나 싶어서. 발 들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자, 여기를 밑변으로 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뿅 내려서 여기를 높이라고 볼게.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 있다고. 요점 0,0이죠? 얘 0,0, 얘도 0,0 지나니까. 그 다음 요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싶거든.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두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둘이 연립해서 우리는 다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넘어가면 2분의 3x가 4니까요. x는 3분의 8 이렇게. 이 점의 좌표는요. 3분의 8, 3분의 4가 될 겁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지나는 점이야. 그 다음 뭐 요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거거든. y는 3x하고 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3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둘이 또 연립해서 넘어가면 4x잖아. 그래서 x가 1일 거야. 이 점의 좌표는 1,3이겠죠. 지나니까 x에 1 넣으면 y값 3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봤습니다. 됐죠? 괜찮아? 너. 아, 4예요. 4. 네네네. 4 맞지? 네, 4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야, 밑변의 길이 구해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누구야? 0,0에서 여기까지. 3분의 8, 3분의 4까지의 거리 구할 거야. 자, 밑변 길입니다. 3분의 8 제곱 3분의 4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밑변 길이. 자, 제곱하니까 9죠. 9분의 8제곱 64, 4제곱 16 맞아요? 64 곱하기 16, 64 더하기 16 몇이에요? 80. 여기 루트 씌움값. 그럼 여기는 3분의 루트 80? 4루트 5. 아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밑변 길이. 그럼 높이는 뭐냐? 높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잖아요. 여기 1,3이라는 점에서 다음 점과 직선이죠. y는 2분의 1x 대 둘의 거리. 점과 지선 사이 거리. 얘가 높이가 되겠네. 자, 이렇게 놓지 않죠? 2를 곱해서 넘깁니다. x-2y는 0이라는 직선하고 1,3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겠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분의 x에 1 넣고 y에 3 넣어버린 다음 절대값 씌우죠? 마이너스 5인가요?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높이는 루트 5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럼 결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그럼 약분 때려주시면요. 3분의 곱하니까 5죠?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이런 식의 문제죠. 그래서 편하게 계산해 주시고 야무지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뭐지? 여긴 질문 없지? 넘어가죠. 190페이지로 갑니다. 190페이지요. 교재에서 말씀드린 대로만 표현을 할게요. 뭐 다른 표현도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냥 딱 이 정도 표현이야. 자, 원이 있나 봐.
근데 이때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알아. 지름을 내가 딱 그었을 때 그때 요 끝에 있는 점 여기를 3,-5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애는 5,-3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이 지름의 양 끝의 한가운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겠죠? 이 둘의 1대1 내분점, 다시 말하면 중점. 중점 표현은 평균 표현 맞아요?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4, y값 2개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4. 이게 중점. 그 다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나머지 한 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요.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해 주신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 되겠네요. 반지름은 몇이다? 루트 2. 그럼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x 빼기 4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2. 됐죠? 이거 맞아요? 됐어? 괜찮아? 해석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전개합니다. 전개합니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y 16 32 넘어가면 30은 빵. 자, A 자리에는 -8, B 자리에는 플러스 8, C 자리에는 30. 다 더하시면 30. 답이네요. 돼요? 네, 끝. 그래서 결론. 그래.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리고 얘기하면 될 거야. 그럼 6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말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자, 뭐가 복잡한지를 좀 보실게요.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3대4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댔어. 그러면 일단 봐야지. A, B에 1대2 내분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자고. 자, A, B예요. A점이 5,1이고요. B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걔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이야. 둘이 더한 값 3분의 내분이니까 자 크로스합니다. 마이너스 1. 크로스해서요. 둘이 더하면 내분점의 x값 3분의 여기 y좌표죠. 크로스해서 마이너스 2. 여기 y좌표도 크로스해주면 플러스 2를 더하면 그게 y값.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 3,0이네요. 이게 내분점. 됐죠?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방법으로 익혀주시면 돼. 그럼 다시 A, B를 3대4로 외분하는 점 다시 볼게요. 자, A, B를 순서대로 쓰죠. A, B를 3대4로 외분한다. 내분은 더하기였고 외분은요 빼기죠.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분의 자 x값 똑같이 가죠. 마이너스 3. x값 똑같이 갑니다. 곱하면 20인데 이거를 뭐해? 빼주는 거지. 그게 외분점.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분의 y좌표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6. 여기도 크로스하면 4인데 이거를 빼준다고. 야호! 됐죠? 23, 10. 이게 외분점. 결론. 문제에서 너한테 아까랑 똑같은 세팅인 거지. 야, 지름이 원이 있어. 내가 이 지름의 양 끝점을 관찰해 봤는데 요 점이 3,0이라면 이 점은 바로 23,10이던 걸.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의 중점에 원의 중심이 있겠습니다. 1대1 내분점 누구예요? 13,5가 되겠지? 중심은 13,5가 될 거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몇이죠 이거? 오르토인가요?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결론. 중심 누군지 반지름 누군지 알잖아. 원의 방정식은요. x 빼기 1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125. 답입니다. 됐지? 그래서 앞에 있는 5번이랑의 다른 점은 그 지름의 양 끝점을 그냥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서 네가 내분 외분 개념을 가지고 구했으면 되는 거였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됐어요? 네. 괜찮아?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집중해 주시고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9번입니다. 9번입니다. 수인아, 내가 너무 빨리 지우지.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세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사실 8번 문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9번, 10번 있으니까 같이 볼게라고 한 이유는 8번 문제에서 9번이나 더 나간 거잖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그리고 이 친구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찾아.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해줘. 까지 간 거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원이 있나 봐. 근데 이 원 위에 세 점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나 보지. 나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몰라. 얘가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면 뭐 얘는 마이너스 2,4인가 보고 얘는 뭐 1,1이겠지 뭘. 좌표평면에다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에요? 뭐 돌려놨다고 봅시다. 까짓 거. 그러면 되잖아. 됐죠? 그리고 나서 관찰해 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원의 중심이 필요하거든. 그럼 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는 전부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세 점이 지금 A, B, C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원의 중심을 내가 편의상 P라고 하면 없죠 P? P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하겠지. P에서 A까지의 길이하고 P에서 B까지의 길이하고 P에서 C까지의 길이 모두 다 같겠네요. 몇으로요? 이 원의 반지름으로요. 됐죠? 그래서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관계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럼 다른 방법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그럼 P점의 좌표 뭐라고 해? 몰라. A, B라고 하지 뭘. 누군가 있겠지. A, B라고 놓으면 자, P에서 A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P에서 A까지의 길이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것도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 더해서 루트 빵 때려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P의 길이. 마찬가지 P에서 B까지의 길이는요. P에서 B까지의 길이는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더해서 루트 빵 때려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P에서 B까지의 길이. 마지막 P에서 C까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더해서 루트 빵 때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볼게요. PA, PB, PC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반지름의 제곱값이겠지. 제곱을 붙인 이유는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루트를 벗길 수가 있으니까. 야호. 그래서 제곱을 때리고 루트를 벗깁니다. 쇽, 쇽, 쇽. 됐죠? 요렇게요. 됐잖아. 그러면 그때 어머 둘이 같은 거라고? 어머 둘이 같은 거라고? 어이 둘이 같은 거라고? 등식을 3개 만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A, B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식을 여기다 또 한번 써놓고 얘기해 볼게요. A 더하기 3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 이 친구는 말이다 A 플러스 2의 제곱 B 빼기 4의 제곱이랑 같은 거였었어. A제곱, A제곱은 서로 사라질 거고 B제곱, B제곱도 서로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 보면 플러스 6a, 플러스 4a 넘어가면 플러스 2a. 이 정도 암산.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8b 넘어가면 플러스 2b. 이 정도도 암산. 제곱하면 9, 제곱하면 9, 더해서 18.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 20. 여기는 18, 여기는 20. 2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해서 관계식 하나. 됐잖아. 그냥 쓰고서 천천히 암산하면 되잖아요. 해안으로 암산도. 두 번째. 그럼 얘하고 얘 봐야지 또. 첫 번째 건 그냥 쓰고. a 플러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는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마찬가지 전개하면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또 없어지고 6a 마이너스 a 넘어가면 8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마이너스 4b 제곱하면 9 제곱하면 9 더하면 18 1 더하면 2 2가 넘어가면 여기는 16 4를 나누면 2a 빼기 b 플러스 4는 0 됐죠? 아이고 얘도 2 나눠서 써야 되겠다. a 더하기 b 빼기 1은 0.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가 a, b 값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더합시다. b가 없어지네요. 3a 플러스 3은 0인 거잖아. 그럼 a가 몇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똥똥똥 b는 몇이다? 2. 그럼 나는 중심의 좌표를 알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였고요. 그럼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몰라. 그냥 다시 넣지 뭐 여기. 마이너스 1,2였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지. 얘네 둘이 구해야 되겠다.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4.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1. 더해서 루트 5. 반지름은 루트 5. 그래서 결론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위에 8번이랑 같은 문제인 거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며. 그럼 얘가 또 어떻게 생겼니? 라고 보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중심의 좌표가 왜 벗고 있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여기가 중심 뽕뽕 있고 반지름이 루트 5거든. 자, 잘 알아. 루트 5야. 반지름이 루트 5예요. 얘는 2보다 큰 애지. 그럼 여기서 2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야. 이런 원이 있나 봐. 이렇게. 그래서 야, 얘하고 x축이 만나나 보다. 그러네. 요 점에서도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겠네. 요 길이나 구해봐. 인 거죠. 맞아? 됐음? 자, 원의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뽕 내립니다. 요 길이 몇이야? 2잖아. 근데 여기서 만나는 요 점까지 뿅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 길이 몇인데? 루트 5 반지름이잖아. 그럼 요 길이 몇이니? 1. 그럼 여기도 몇이겠니? 1. 그럼 몇이야? 답이네요.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죠. 됐죠? 맞아? 응, 답이야. 그래서 2가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원의 중심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는 등식을 이용해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저 얘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림 그리고 얘기하면 되니까. 됐어요? 이런 표현일 거야. 내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얘기하는 방법 첫 번째 거고. 자, 두 번째 방법 얘기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 봐봐봐. 분명히 문제에서 얘가 원이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번엔 이렇게 접근해 볼게. 원이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럼 원이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요렇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맞아? 그럼 저 세 개의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잘 봐.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A, B, R 세 개지. 그럼 첫 번째 X, Y를 대입해. 등호 성립할 거야. 원위에 있거든. 두 번째도 대입해. 세 번째도 대입해.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관계식 세 개 갖고 내가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겠음?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 이 식에다 대입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나오죠? Y제곱 나오겠지? 뭐라고 X가 나올 거고 뭐라고 Y가 나올 거고 다 넘겨버리면 어떤 상수값이 쓱 보일 거라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지난 수업 때는 이 식을 갖고 계속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너네한테 원을 이렇게 주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중심이 누군지 반지름이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원이 되고 싶으면 이 친구를 싹 바꿨는데 요 우변에는 항상 0보다 큰 애가 와야 돼. 왜? 반지름의 제곱값이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는 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맞니? 얘를 쓰는 두 번째 방법. 뭔데? 얘 세 점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x, y에다가 대입해서 나오는 등식, 대입해서 나오는 등식, 대입해서 나오는 등식을 쭉 얘기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도 있겠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에 바로 대입해서 지금처럼 A, B, C를 구하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 에? 아, 하지마. 보여주지 마. 하지마. 보여줘. 지하 보여줘도 돼? 이거 보여줄게. 보여줄게. 괜찮아? 잠깐 힘들었어? 보여줄게. 자, 간다. 마삼 xy 듭니다. 9 더하기 9 빼기 3에 2 플러스 3p 플러스 c는 빵. 첫 번째 식. 자, 마이너스 2랑 4 넣을게요. 4, 16, 마이너스 2a, 4b, c는 빵. 11 넣을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빵. 자, 문자 세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우린 뭐 하자? 문자를 소거하자. 없앱시다. 어떤 문자 없앨까요? A, B, C 중에 C요. 왜? 이 둘이 빼면 C 바로 없어지잖아. 이 둘이 빼도 C 바로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C부터 뺍시다. 그래서 C 없는 상태로 가볼게요. 네. 갑니다.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여기 18이죠? 여기는 20이네요. 18에서 20 뺍니다. 마이너스 2. 여기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A. 여기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B. 빼면 없어졌네요. 빵. 됐지?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여기 20, 여기는 2네요. 빼면 18. 여기 18이 많이 나오지? 빼면은 마이너스 3A. 여기서 여기 빼면은 플러스 3B는 빵. 됐죠? 이거 넘어가면 이거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야. 됐죠? 마이너스 2야. 그래, 마이너스 2야. 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얘네 둘 넘기고 3 나눌게요. 6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A 빼기 B는 6이야. 됐어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2A가 8이니까 A는 몇이었다? 4. A가 4였어?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6. 됐지? A가 4고 B가 마이너스 6이었대. 그럼 여기다 쓸게요. 2. 자, A가 4였어요. B는 마이너스 6이었어요. 이거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C는 몇이었다? 0이었네. 됐죠? 그럼 A, B, C를 내가 다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A 자리에는 4가 오고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이 오고요. C는 0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잖아. 아? 네.
아닌데? 6인데? 6이네. 아, 왜 10이라고 6이에요? 글씨를 똥같이 썼구나. 네, 6입니다. 그럼 더하면 그럼 2. 그럼 얘는 마사. 2. 마사. C는 빵 맞았어. 오케이. 좋았어. 잘 봤습니다. 자, 2하고 마사죠. 미안해요. 그럼 결론. 표준형 바꾸죠. x 더하기 1의 제곱. 표준형 바꾸죠. y 빼기 2의 제곱은 제곱하면 4, 1, 5네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편한 걸로 봐. 네가 하고 싶은 걸로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아유 나는 이게 편해 해서 이렇게 보는 거랑 할 줄 몰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 꼭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연립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알았죠?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뭔데요? 2요. 아니 여기 이미 2 나왔잖아요. 1에서 2. 이건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루트. 반지름 루트인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방식 세웠으면 이제 똑같이 가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10번입니다. 잘 봤어요. 괜찮아요? 잘 봤어요. 너 계속 저 새끼 맞았나 틀렸나 보고 있는 거지. 네. 좋아요. 네. 믿지 마세요.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저렇게 따라서 계산하는 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멍 때리지 말고 답만 띡 쓰지 말고 같이 봐. 자, 10번 보실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잠깐만 뒤에도 질문이 좀 많구나. 하나도. 자,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 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가 있어. 요렇게 A, B, C.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뭐야? 외접원이거든?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을 그리라는 거야. 외접하는 원을 그리라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림 이상하네. 됐죠? 요거잖아. 이거 뭐야? 얘가 누군데?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결론. 세 점이 지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 아님? 맞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줘. 그럼 반지름이 누군지만 알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중심좌표를 A, B라고 놓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야 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한 다음 연립할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원이라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에다 세 개를 대입해서 a, b, c 구한 다음 정리한 다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자, 어떻게 해볼래요? 어떻게 해볼래? 너의 선택은?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만 알아내시면 거기에다 제곱 파이 붙이면 답이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같은 문제. 면 중심이 4사분면 위에 있고요. 그죠? 5,0이라는 점에서 x축에 접한데 이 원의 넓이가 16파이래요. 그 원의 넓이를 줬다는 건 무슨 의미니? 반지름의 길이를 줬구나. 반지름이 몇인데? 4라는 거. 그렇잖아. 그럼 이제 봐봐. 4사분면 위에 있는데 이 중심이 4사분면 위에 있는데 5,0이라는 점에서 x축이랑 접한대. 그럼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4사분면이야. 그럼 x축이랑 접하는데 어디서 접하냐면은 여기 5,0이라는 요 점에서 x축이랑 접하고 있는 상황이래. 됐죠? 1, 2, 3, 4니까 x축 밑에 있겠지? 중심은.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16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몇이다? 4구나.
중심이 뭐예요? 이 원의 중심 좌표는 뭡니까? 이 원의 중심 좌표는 뭘까요? (5,-4) 밑으로 4 내려온 거잖아. 맞아? 아, 이 점의 x좌표는 5잖아요. 밑으로 4칸 내려왔잖아. 그럼 중심이 몇인? 5,-4이고 5,-4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님? 그럼 말합세요.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입니다. 끝. 말하면 되잖아요. 까짓 거. 됐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좌표 표면에다가 어떤 성질을 줬을 때 이걸 관찰해 보라고 지금처럼. 괜찮아? 됐어요? 되니? 괜찮아요?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요? 자, 뒤로 갑니다. 192페이지. 자, 1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요. y축에 접하면서 2,5라는 점을 지나는 원은 2개라고 합니다. 아,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대요. 중심 좌표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아우, 일단은 그러면 자 보자. 좌표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플러스 x좌편이 마이너스 1인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인데 얘가 요 y축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중심을 노란 선으로 하고 이 y축이랑 접하는 원을 내가 막 그려볼 거야. 그리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2,5를 지난대. x에다 2 넣으면 2,5 대충 그렇게 x에다 2 넣으면 y가 5가 나오는데 자, 여기 참고로 2 넣으면 얘 3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니까 요 위에 있겠지? 뿅 아이고 씨. 요런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y축이랑도 접하는 원을 그리라는 거야. 됐음? 근데 사실 너무 작게 그렸다. 조금만 위에다 그리자. 뿅 이런 건 어떻게 그려보자. 자, 요거 지나야 돼? 중심이 여기 있어? 여기 어딘가 있어? y축 접해야 돼? 그럼 이거 지나면서 접하면서 원이 저기 있어. 아우 씨. 대충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응? 됐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좀 엇가야? 괜찮잖아. 이런 거 있겠지? 2개나 있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더 크게 이 점을 지나고 중심이 노란 선 위에 있도록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요거 지나고 그래서 요거 어때? 얘들아 어떠니? 어때? 괜찮아? 괜찮겠어? 얘들아 괜찮니? 듣고 있니? 됐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야.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음.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원의 중심 좌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중심 좌표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중심 좌표가 있을 거야. 나도 몰라. 중심을 A, B라고 해야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민호야? 나 중심을 A, B라고 할게. 개별로야. 그치? 왜 별로일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x에 2 넣으면 y가 3이 나온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다고. 왜? 직선 위에 있거든. 그럼 x에다 a 넣으면 y는 뭔데?
A 플러스 1이지 굳이 B라는 문자로 놓을 필요가 없잖아. 문자 수를 늘려봤자 네가 풀어야 되는 연립방정식이 복잡해질 뿐이니까. 그래서 중심은 A라고 놓으면 그때 Y 값은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얘가 Y축과 접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요 길이가 곧 반지름이라는 거지. 요 길이가 곧 반지름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중심은 A, A 플러스 1이고 그때의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할게. 왜 절대값이에요? 뭐 양수면 그냥 쓰는데 음수면 부호 반대로 얘기해야지. 길이의 개념이니까. 납득이 돼?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a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2,5 지난다며. 얘가 2,5를 지난대. 그럼 x에다 2, y에다 5 넣으면 등호 성립한대. 됐죠? 그러면 2-a의 제곱 5 넣습니다. 4-a의 제곱은 a제곱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a제곱, a제곱, a제곱 얘를 넘기면 하나 빼겠지? a제곱 한 개.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a. 둘이 곱해서 2개 마이너스 8a. 그럼 마이너스 12a.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 20은 0. 됐지? 얘는 a-10하고 a-2로 인수분해 되니까 a는 10 또는 2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a에다가 2를 넣어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 x-2 제곱 y-3 제곱은 4. 그 다음에 a에다 10을 넣어서 두 번째 방정식. 가려워. x 빼기 10 제곱 y 빼기 11 제곱은 100. 그래서 이 두 개를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니? 라는 거네. 됐어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완전치 없이 이렇게 바꾸면 이거 제곱하면 k제곱, 이거 제곱하면 4 생긴 거네.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 생긴 거 빼주시고 원래 있던 k는 땅 더해서 는 0으로 바꾸면 되겠지. 우리 또 가자고. 얘네들 오른쪽 우변 넘겨버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바로 바꾸자고. 근데 얘 반지름이 4? 그 말은 여기에 몇이 온다? 4의 제곱값 16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건 그렇구나. k제곱 빼기 k 플러스 4 얘가 16이라는 거구나. 넘어가서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12가 0이라는 거구나. k 빼기 4 k 플러스 3 0이라는 거구나. 됐죠? 그럼 k는 누구?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니까요. 모두 구하세요. 네, 4하고 마3 두 개요. 끝. 답입니다. 이 정도겠지 뭘. 그래서 이렇게 모양 바꾸는 거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제곱식 바꾸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차수반, 개수반, 완전제곱 때리고 생긴 놈 뒤에서 빼주세요. 라고 정리해 드릴게.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면요.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있어요. 2차 방정식. 야,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원이었으면 좋겠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얘가 중심이 누구, 반지름이 누구인 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또 뭐예요? x가 없는데? 이렇게 둘만 봐야 되겠구나. x제곱. 자, 이렇게 둘이 보죠. 차수 반, 개수 반. 완전 제곱. 는
자,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 이거 제곱하면 16이 생겼죠? 빼기 16 넘어가면 플러스 16. 짠! 중심이 0,4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얘예요. 반지름의 제곱이 얘예요. 그 말의 의미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커야만 우린 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이 정도. 그러면 넘어갈게요. k는 16보다 작은 값들. 자연수 k는 16보다 작은 애 몇 개 있어요? 네, 15개입니다. 답. 넘어갈게요. 이 정도. 그래서 모양 바꿔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밑으로 가서 20번입니다. 193페이지죠? 하나, 둘, 셋, 넷. 4개면 끝난다. 자, 갑니다. 따라오세요. 과제 안 되신 분들도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보시면 딱히 어렵진 않아. 상식적인 얘기일 거야. 자,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상황이죠.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직선을 팍 그렸더니 어이구 넓이를 2등분한데 반 조각 낸대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내가 직선 빡 그어갖고 넓이를 2등분 시킬 거야. 빡 그어볼게. 와우, 넓이 2등분 될 거야.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네,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누가요? 저 직선이요. 그러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누굽니까? 뿅! 둘이 차수 반, 개수 반. 마찬가지 뿅! 차수 반, 개수 반. 뭐라고 나오겠지 뭘, 나도 몰라. 반지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심이 중요하거든. 중심이 누구다? 마이너스 2,7이다. 그거를 다음 직선이 지난다. 됐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y는 7 나온다.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6 플러스 k네요. 그래서 k가 몇이다? 1이다. 끝. 이 정도네. 반지름까지는 필요 없잖아. 그럼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를 꼭 관찰하면서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요. 23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6,8이라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 너무 크게 그렸어. 자, 볼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더 커야 되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6,8이라는 점을 찍으래. 6,8? 뭐 6,8? 뭐 대충 찍을게 이렇게. 그 다음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점까지, 됐죠? 지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P니까 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거리를 막 쟀을 때 그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적절한 P점은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요런 점, 원 위에 있는 요런 점에서 여기까지 딱 그었더니 어머, 이 거리가 정수였어. 예를 들면 뭐 5가 나왔어, 뭐 8이 나왔어, 막 이럴 거라고. 됐죠? 아니면 이 점 말고 뭐 이런 점에서 내가 뿅 거리를 쟀더니 어우, 정수로 몇이 나왔어. 이런 점들이 몇 개나 있느냐야. 몇 개나 있느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몇 개나 있냐고. 그럼 일단 내가 생각해본 첫 번째는 이거지.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문제에서 준 6,8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때 거리의 최소값은 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왜? 원 위에 있는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저 점이랑 거리를 쟀을 때
뭐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1이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떨어진 거리가 있으니까. 그때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거리의 최대값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어쨌든 원에 있는 점을 찍으면 최대랑 최소 사이에 있는 값들로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0,0에서 원의 중심에서 6,8까지의 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을 뺀 요점에서 쟀을 때 거리가 최소값일 거야. 맞아? 그럼 볼게. 0,0에서 6,8까지의 거리 몇이에요? 0,0에서 6,8까지 거리 몇일까? 10이죠? 맞아요? 10이잖아. 그럼 여기 반지름 2를 빼면 여기 몇인 거야? 8. 이게 최소일 거야. 됐지? 그래서 야, 요 점에서 거리 그어봐. 아, 얘보다는 더 멀리 떨어졌을 거 아님. 맞아? 그럼 최대는 몇일까? 0,0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한 번 더 더해서 요 점에서 그었을 때 이게 가장 최대일 거야. 몇인데? 12. 맞아요? 그럼 이 거리에 올 수 있는 값은 8부터 12까지 올 거라고. 근데 이 중에 정수인 것들이잖아. 그럼 봐봐. 거리가 8 나오고 싶어. 점이 몇 개 있어? 요거 하나일 거야. 맞아? 자, 거리가 8일 때 한 개의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이겠죠? 좌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최대 거리 12가 나올 때 그때는 요 점에서 그으면 될 거야. 이것도 한 개일 거야. 맞죠? 그럼 이제 거리가 정수일 때니까 거리가 그럼 9일 때, 1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봐봐. 거리가 9가 나오고 싶어. 그럼 8보다는 이렇게 8 떨어진 건 조금 더 멀리 떨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 이쯤에서 쟀더니 이게 거리가 9였어. 그럼 분명히 어디도 있을까?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맞아? 2개. 그럼 10이 될 때, 야, 여기를 10이라고 할게. 그럼 어디에도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점 몇 개? 2개. 그럼 11은 한 이쯤에서 그었더니 이게 11이었어. 그게 여기에도 있겠지. 몇 개? 2개. 12일 때는 저기 한 개. 됐죠? 그럼 전체 점은 몇 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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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래서 8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사실 최대와 최소를 구한 다음 그 사이가 될 수 있는 값들이 과연 몇 개 있는가? 2개씩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얘기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5, 26 두 문제 해결하고 나면 오늘은 뒤에 있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빨리 해서 원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2차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잘 듣고 따라오시고요. 문제를 풀 때 계속 짬짬이 쓰고 있는 뭐 곱셈 공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부등식 같은 표현들을 잘 익혀 놓으셔야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는 중간고사 표현들도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씨, 갑니다. 아, 왜 그래? 자, 25번이야. 자, 봐봐. 두 점 A, B가 있어요. AP제곱, BP제곱을 더했더니 10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다음과 같대. 점 P는 어떤 애냐? AP제곱, BP제곱을 더한 값이 10이 되게 하는 적절한 P값이야. 맞아? 자, 점 P는 점이잖아. 그래서 내가 점 P를 x, y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세워볼게. 그게 바로 뭔데? 문제에서 얘기한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됐죠? 바로 가요. A에서 P까지의 길이의 제곱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값.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자, BP의 제곱값,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값.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그 둘을 더했더니
10이 나오도록 하는 적절한 xy 관계식. 됐지? 정리합니다. x제곱, x제곱 2개, y제곱, y제곱도 2개, 2x제곱,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그 다음 y는 없고요. 자, 상수 1, 9, 10이네요. 어? 그럼 여기 10 있었는데? 없어지네. 는빵. 됐죠?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는 뭐가 됐다? 0이 됐다.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죠? 맞니? 얘는 뭐예요? 원이네요. 옆?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됐죠? 그래서 얘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인 4를 뜻했네. 반지름이 2인 원을 뜻하고 있었네. 자, A 값에는 2가 오고요. B 좌표에는 4가 오니까요.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2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24번처럼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세우시면 그 점이 나타내고 있는 흔적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겠어요. 자, 2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A점 1, 점 P, AP 중점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봐봐. 2,1이라는 점 A가 있고요.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자, 내가 봐야 되는 건 이거야. AP의 중점이야. 이 중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난 첫 번째 그 중점이라는 친구를 x, y라고 놓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얘기해 볼게. 이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중점, 누구의 중점이냐면 A와 P의 중점이거든. 그럼 A점 좌표는 문제에서 줬어요. 2,1이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어. P점의 좌표를 안 줬거든. P는 누군데? 그냥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놈이래. 그럼 P좌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A, B라고 할게. 나는 이 XY의 관계식을 세울 겁니다. 됐죠? P좌표는 누군지 몰라? A, B라고 할게. 그럼 이때 우리가 1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는 AP의 중점이니까 이 중점의 X좌표 X는 2분의 AP X끼리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눈 값을 X라고 말하면 될 거야. 중점의 Y좌표는 AP 중점의 Y좌표니까 Y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얘를 우리는 Y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죠? 됐지? 그럼 여기서 봅시다. X는 2분의 A 더하기 2. Y는 2분의 B 플러스 1.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Y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이 점 P, A, B라는 이 점 P는 누구 위에 있어? 원 위에 있지. 맞아? 그럼 원 위에 있는 X 값에다 A 넣고 Y에다 B 내면 등식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내가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거야. A 빼기 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에요. 맞아? 그러면 잠깐만. A 빼기 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이 8이야? 나는 XY 관계식이 필요한데 A, B로 표현된 관계식을 알고 있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꿉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넘길게요. 그럼 A는 2x-2. 자, 여기다 2를 곱하고 1을 넘길게요. 그럼 B는 2y-1. 맞아? 그럼 나 지금부터 요 A 자리에 2x 빼기 2 넣어도 되는 거잖아. 2x 빼기 1을 넣읍시다. 2x 빼기 3. 이거의 제곱. B 자리에 2y 빼기 1 넣어도 되잖아. 요 자리에. 2y 빼기 1 넣습니다. 그럼 뭐야? 2y의 제곱. 그것은 8. 됐죠? XY 관계식 나왔나요? 네. 답이네요. 끝. 됐잖아. 다음 X와 Y의 관계식을 말했으니까.
이대로 쓰려고 봤는데 좀 뭔가 불편해 보여요. 뭐가 불편할까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 2를 앞으로 묶어냅니다. 제곱 밖으로 가면 뭐가 돼? 4가 되죠? x 빼기 2분의 3의 완전 제곱. 여기 2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4 이렇게 나와서 y 제곱만 남겠죠? 그것은 8. 양변에 4를 나눠주시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라고 할 수 있겠네. 중심이 2분의 3,0에 있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을 점 P가 그리고 있구나. 끝.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둘의 위치 관계는 서로 어떻습니까? 안 만나요. 맞아요? 안 만나요. 다시요. 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자, 둘의 위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원이 있어요. 아이고,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둘의 위치 관계는 서로 어떨까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접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치? 그럼 이 셋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점, 접할 때,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때, 안 만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눈으로 보면서요, 그리면서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로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원은 항상 원의 중심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봅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봅시다. 반지름보다 어때요? 그러면 맞나요? 안 맞나요? 첫 번째.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봅시다. 반지름과 어때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접해요. 맞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봅시다. 얘는 반지름과 서로 어때요? 반지름보다 서로 작죠? 그럼 어떻게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 그때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해 볼 겁니다. 해서 만약 같다면 접하는 상황. 만약 반지름이 더 길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반지름이 더 짧으면 안 만날 거야.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됐죠?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요거겠죠, 아무래도.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그때의 직선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니까요. 이 원의 접선. 맞아? 그럼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3학년쯤일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어머, 원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있어. 이때 우리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현. 맞아? 우리 그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호. 그래서 현과 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이때 이런 거죠. 원의 중심에서 만나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뽕뽕 연결하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뽕 내렸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아하,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보이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건 언제 했던 거야? 피타고라스 배울 때 했던 거잖아. 맞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짬짬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납득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관찰합니다. 누구랑? 반지름과. 그래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 사이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서 반지름이랑 둘이 똑같아? 접하는 상황. 반지름이 더 길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 반대면 안 만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밑에 있는 194페이지, 195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 몇 개를 해결해 보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중심 누구니? 중심이 1,0이야. 얘 반지름 몇이니? 그래. 그럼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지? 2x-y 플러스 3은 0 하고 중심 거리 봅시다. 제곱더해서 루트 5분의 대입해서 절대값이잖아요. 몇이에요? 5. 그러면 루트 5. 잠깐만, 반지름이 몇이었어? 근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가 루트 5야.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접하는 사이. 끝. 됐죠? 다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선생님 7번 문제부터는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지금은 일단 의미 없는 소리. 연립해서 근을 구한 다음 근의 개수 갖고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안 쓸 거야. 지금은 계속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얘기로 할 거야. 왜? 지금 연습해놓고 외워놔야지 안 까먹으니까. 자, 10번입니다. 얘 중심 누구예요? 3,1. 반지름 누구야? 루트 5. 그럼 원의 중심 3,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 2를 다 곱해서 넘겨버리면 x-2y 플러스 4는 0. 자, 구해보자. 제곱더해서 루트. 3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더한 거 절대값 씌우겠죠? 3, 1 대입하면 절대값 5. 그럼 뭐야 이거? 또 루트 5야? 맞아? 반지름이 루트 5인데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래. 그럼 이 둘은 무슨 사이? 접하는 사이. 에이씨, 또 접하는 게 나왔네. 그럼 11번. 여기 있는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이거 중심 누구예요? 아유,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둘이 봅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y 제곱은 2. 됐죠? 중심 누구? 마이너스 1,0. 반지름은 루트 2. 그럼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제곱더해서 루트 x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 y 대입해주고 0. 그럼 마이너스 5. 절대값이니까 결론 얘는 루트 5. 오, 드디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그게 루트 5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루트 5인데 루트 2니까 얘보다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원이 생겼나 보지. 맞아? 어떤 관계? 안 만나는 관계. 됐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계속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17번 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16번 위에 써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상황인가 봐. 원이 있는데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가 봐.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쟀을 때 그게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얘 중심 누구 반지름 누군지 또 말해야 되겠네. 모양 바꾸죠. 이렇게 봐서 차수 반, 개수 반, 완전 제곱. 여기는 없네요. y제곱. 자, 제곱하면 25 생겼죠? 빼주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2의 제곱. 그럼 중심은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둘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해서 절대값. 됐지? 얘하고 반지름 2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됐죠? 그러면 루트 1 이쪽으로 넘겨주면 k 플러스 5의 절대값이 2루트 2보다 작은 상황인 거잖아. 절대값 하나 있네요. 바로 갈게. k 플러스 5는 2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루트 2 사이 값이 될 거고요. 고로 k는 2루트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5 사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k 값의 범위인 거야. 아우 이렇게 더럽게 나와? 그럴 수도 있지 뭐. 루트가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18, 19번, 20, 21번 뭐 서로 접할 때니까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이 서로 같을 때를 보라는 얘기고 20, 21번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클 때를 봐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등호 기호만 반대로 바꾸고 얘기하면 또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새끼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뒤로 가셔서 196페이지에서는 뭐 현의 길이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별거 없죠. 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별거 없는데 대신 좌표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면 현의 길이 정도는 피타고라스로 바로 돌려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우측에 있는 197페이지 쪽에 있는 기본엔 핵심 유형 문제 여기를 또 해결해 보고 뒤에 있는 접선 관련된 얘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페이지예요. 자, 바로 갑니다. 대표 문제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자, 봐봐.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이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항상 이런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원이 있는데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인가 봐. 그럼 내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좀 짧은가 보다. 됐죠? 좀 많이 가까이 왔네. 이런 표현이겠지. 그럼 원의 중심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하면 있잖아. 원의 중심은 0,2고요. 그럼 이때 반지름은 루트 13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바로 쓸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해서 6 플러스 k의 절대값. 이 거리가 루트 13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다고. 됐지? 반지름보다 짧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결론 루트 13 곱해주시면 k 플러스 6의 절대값은 13보다 작은 애야. 그럼 k 플러스 6은 13하고 마이너스 13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 k는 양변에 6을 빼주죠. 몇이냐? 7하고 마이너스 19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음? 자, a, b 값을 구해주세요. a는 마이너스 19, b는 7. 답입니다. 딱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물어본 건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답을 구하는 과정이 딱히 어렵진 않을 거야. 괜찮아요? 이거 했었죠? 이런 내용들? 네? 아닌가? 아니, 이거 지금 혹시 공식 기억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아, 잘 안 나? 아씨, 어떡하지? 다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요 문제 풀 때 공식 한 번 더 언급해 볼게요. 응? 아예 처음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자, 봐봐. 보고서 원의 방정식은 괜찮아? 얘기 가능해? 중심 누구, 반지름 누구? 아, 요건 괜찮아? 자, 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4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이 있는데
어이 중심이 누군지 알아? 어이 중심 얘야. 근데 이 직선에 접한대. 직선 그었는데 어유 야 접하는구나 이렇게. 허허 접하는 직선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결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것이 곧 반지름과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자 직선 방정식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1,4하고 이 둘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겠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그 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x1 대입 y1 대입 ax1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거리니까. 됐지? 이거는 공식 외우는 방법.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증명 한번 해드렸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맞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돼. 물론 거리가 나오는 그 과정을 익혀놓으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니까. 대신에 공식 하나는 정확하게 외워놓으시고 유도과정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x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2 y값 대입하면 플러스 4 플러스 3 이거의 절대값 루트 5분의 몇이야 이거? 5인가요? 계속 5가 나오지? 루트 5. 그 말은 반지름이 루트 5래 라는 말인 거잖아.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말해줘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인 5라고 하시면 되겠죠. 끝. 요건 기억나요? 괜찮아?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야 일단.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넣어서 얘기하시면 되겠다. 뒤로 갑니다. 1번입니다. 네, 공식 못 외우신 분들은 다시 잘 익혀두시고 네, 7번입니다. 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유 원이 있어. 중심이 있어.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직선이 있어서 안 만나. 그럼 직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보다 더 긴 상황인가 봐. 됐지? 이런 상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직선 랄라라랄랄 2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고 싹 다 넘어가면 x 더하기 2y 빼기 2k는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하고 그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반지름인 루트 5보다 얘가 더 긴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루트 5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2k의 절대값을 씌운 게 루트 5보다 더 컸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일 거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얘를 이렇게 쓸게요. 2k 플러스 1 이거의 절대값이 5보다 더 큰데요. 됐죠? 절대값 하나 있고요. 문자 하나 절대값 안에만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해석해 볼게. 이렇게 되겠지? 2k 플러스 1이 5보다 더 큰 수이거나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애면 되겠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다는 건 양수 5보다 더 멀리 가시거나 마이너스 5보다 더 멀리 갔다는 얘기잖아. 받아들여? 절대값의 정의 갖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K는 2보다 큰 수이거나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은 2보다 큰 애 혹은 마3보다 더 작은 애가 있으면 좀 말해줘. 몇 번이요? 5번이요. 2보다 큰 수 또는 마3보다 작은 수는 여긴 3번, 5번밖에 없네요. 3.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다고.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13번입니다. 아, 10번입니다. 미안.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이 A, B의 길이나 좀 구하래요. 어우, 잠깐만. 원이 있는데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나 봐. 여기 A, B라고 하래. 근데 요 길이나 구하래 그냥. 그럼 일단 얼핏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야.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네. 둘이 뭐 하면 될까? 시연아?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네. 둘이 뭐 하면 시연아 뭐 하면 되지? 난 너한테 이것만 질문해. 뭐 하면 되지? 뭐라고요? 맞아, 연립하면 되죠. 근데 연립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선생님 이거 넘겨서 y는 한 다음에 y다 뽕뽕뽕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갈 거라고. 어떻게? 중심이 있을 거야.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야. 내가 반지름을 알고 있다면 여허허허,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피타고라스로. 그거 몇 개? 2개가 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점 2개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복잡하니까. 그럼 그렇게 구해도 답 나와요?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근데 귀찮잖아.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관찰해 볼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자,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네요. 얘를 좀 바꿔야 되겠죠? 차수반, 개수반, x 빼기 4의 제곱. 차수반, 개수반, y 플러스 5의 제곱.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25. 16 더하기 25는요? 41을 빼야죠? 41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36. 넘어가면 플러스 36, 6제곱. 중심은 4, 마이너스 5고. 오, 반지름이 6이야? 어머, 요 길이가 6이라는 거네. 반지름이니까. 됐죠? 그럼 나는 이제 요 길이만 구하자, 요 길이. 4, 마이너스 5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5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하고 4, 마이너스 5라는 이 점하고의 거리를 구해보자고. 됐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합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26분의 4 대입하면 20. 얘 대입하면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1의 절대값. 그럼 루트 26분의 26이네요? 그럼 얘 몇이야? 루트 26이죠? 와우! 요 길이가 루트 26이야. 뭐 이렇게 더럽게 나와도 되나? 피타고라스. 제곱하면 26. 여기 제곱하면 36. 그럼 여기는 제곱하면 10이라는 거지? 그럼 요 길이 몇인 거니? 그게 몇 개? 2개. 2루트 10. 4번이네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일 거니까.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자, 우측에 있는 두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접점입니다. 이때 PQ 길이 구해줘. 자, 원이 이렇게 있나 봐. 문제를 읽으면 알겠죠?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거야. 당연히 이 점은 원 밖에 있겠죠? 거기에서 원을 향해다 그은 어떤 접선이 있는데 그 접점을 얍 Q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너는 이 길이나 구해주렴이라는 거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사항은 이게 끝입니다. 됐죠? 내가 아는 정보는 P의 좌표가 2,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거 보면서 또 바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죠. 차수반, 개수반. 이렇게 보고 얘기하죠.
차수 반, 개수 반. 제곱하면 4에다가 1, 5가 생겼죠? 빼주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2제곱.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중심이 누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몇이다? 2다. 됐지? 접선이니까 접선까지 딱 그으면 이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거 요 정도. 어? 보이죠? 보이죠? 봤어요? 네. 유후! 피타고라스. 그럼 2,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잖아. x끼리 뺀 거 제곱해주면 9, y끼리 뺀 거 제곱해주면 9 더해서 루트 18 맞아요? 몇인데 그럼? 3루트 2. 그러면 여기 제곱은 제곱도 한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제곱하면 18, 여기 제곱하면 4네요. 그럼 여긴 몇이겠어? 루트 14 맞죠? 그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5번 끝. 뭐 이 정도. 그래서 피타고라스 가지고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됐죠? 자, 16번 문제로 갈게요. 16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 16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것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네.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나 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래. 뭐 요 점에서 거리를 잴 수도 있을 거고 뭐 요런 점에서 거리를 잴 수도 있겠죠. 거리를 쭉쭉쭉 쟀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최소는 어떻게 보면 될까? 원의 중심에서 그은 다음에 뭐하면? 반지름 쏙 빼주면 이게 최소값. 맞아? 그럼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 그은 다음 반지름 하나 쏙 더해서 요 길이가 최대값.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여기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여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가 되는 상황인 거네. 맞아? 끝. 원의 중심 누구예요? 네, 5,1 에서 직선입니다. x 더하기 2y 플러스 8은 0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제곱도 해서 루트 씌운 다음 대입해주면 5에다가 대입해주면 2에다가 여기 8까지 있네요. 그럼 몇이야 이거? 15인가 봐. 그럼 이거 몇이니? 3루트 5인가요? 됐죠? 여기에다가 반지름 루트 5였잖아.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 루트 5 더하면 4루트 5. 최소값은 여기 루트 5 빼면 2루트 5.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끝. 얘기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원에서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과 그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봐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스페셜하게 관찰하는 관계가 있어. 원하고 접선이거든.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을 그었는데 그게 원이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때 그때 어머 우린 이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관찰하는 건 이거였잖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랑 같더라. 그러면 접하더라 라는 표현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이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물어볼 거야. 자, 문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해줘 라고 하면 뭐 접선이야 겁나 많지. 맞아? 접하는 직선은 겁나게 많이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 너네한테 조건 하나를 더 줄 거야.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해줘. 원의 접선들 중에 야, 원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요거 접선 방식 구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거야. 아니면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무수히 많은 접선들 중에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그럼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겠지? 맞아? 이렇게 두 개를 좀 말해줘 라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마지막,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무수히 많은 접선들 중에 원 밖에 뭐 이런 점에서 그은 접선도 있겠잖아.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구해줘 라고 물어보는 상황으로 나눌 거야. 다시,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때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수히 많은 접선들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시거나, 기울기가 특정 값인,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식을 구해줘 라거나, 혹은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는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해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물어볼 거야. 그럼 그때 여러분들 일단 결론을 좀 알려드리면, 이 두 개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한다. 끝. 그럼 얘는 증명은 해드릴 거야. 그리고 나서 너네가 외울 거야. 얘는 공식화해서 외울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공식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 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편의상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해볼게. 이때 이 원 위에 있는 점, 아씨, 오라고 해야 되겠다. 위에 있는 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4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잘 보셔야 돼. x의 마삼, y의 4 넣어볼게. 그럼 5의 제곱 나오는 거 맞아? 맞아? 5의 제곱 25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말하는 거지? 그림으로 관찰하면 이런 상황일 거야.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플러스 4가 되는 요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따라왔죠? 이 접선 방식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요거부터. 자, 요 점 마이너스 3,4잖아.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뿅 연결해 버리면 이 접선과 노란 선은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인 관계. 맞아? 그럼 수직인 두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뭔데?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기울기만 보면 되잖아. 맞아? 둘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맞아? 그러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x진가량분의 y진가량 몇인데요? 마이너스 3분의 4죠. 맞니? 0,0 원점하고 이 점하고 둘을 연결했어. 기울기는 뭐가 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노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4분의 3이겠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내가 기울기 알아? 그리고 이 점, 마3,4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니?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아니까 우린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될까? y는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y는 4 나와야 돼.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 됐음? 양변에 4를 다 곱해줄게. 4y는 3x 플러스 3 더하기 16.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3x 빼기 4y.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25죠. 0이 되겠지? 괜찮을까? 얘가 저기 있는 마3,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됐죠? 받아들일까? 괜찮아? 그럼 이번엔 같은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볼게.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상황은 비슷할 거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위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점에서 그은 접선 얘를 말해달라는 거거든. 받아들여? 그럼 이때 역시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수직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지? 맞아? 그럼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x1분의 y1이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접선 방정식 말할 거라고.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 더하기 y1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됐죠? y1을 다 곱해줄게.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이랑 x 빼기 x1 플러스 y1 제곱. 됐죠? 따라왔지? 자,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x1이야. 왼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식이 이렇게 돼. x, x1, x 더하기 y1, y는 자, 이거 전개하면 x1 제곱, y1 제곱 더한 게 남지? 됐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얘가 몇일까? 봐야 돼.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x1과 y1을 원의 방정식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되지. 그럼 x1 대입하면 x1 제곱, 얘 대입하면 y1 제곱, 더하면 몇인데? r 제곱이야. 받아들여?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r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다시 x1x 더하기 y1y는 r 제곱. 됐음? 자, 봐봐. 다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돼.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관찰한 거야. x 두 번 곱한 거. y제곱은 y 곱하기 y로 표현한 거야. y 두 번 곱한 거. 그게 r제곱인 원에서 이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x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해주고 y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해서 쓰면 이게 접선 방정식이 된다고. 됐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다시 다음 원 위에 있는 마3,4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자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마3을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x. y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 4 대입하는 거야. 4y는 25. 제 넘어가면 같은 식. 맞아? 됐음? 증명 과정은 지금처럼 얘기하면 돼.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저 점을 지나니까 내가 직선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구하고 났더니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넣어주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됐어. 됐음? 언제? 원 위에 있는 그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됐어요? 됐음? 따라와.
됐어? 증명과정 이게 다야. 윤선아 돼? 왜 다들 이렇게 머리를 아파하고 그래?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 응? 응? 처음 들어요 이거? 응? 처음 얘기. 자, 두 번째 얘기. 그래서 얘는 공식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소개시켜 드린 거야 지금 첫 번째로. 자,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야. 얘 기울기가 1인 접선을 한번 내가 그어보고 싶어.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시면 돼. 기울기가 1이라고? 접선이라고? 어쨌든 접선은 직선의 한 종류 아님? 직선 중에 접하는 애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접선 방정식 말할 수 있죠. y는 기울기가 1이야. y좌표는 나도 몰라. 됐니? 얘하고 누구를 관찰해? 이 원의 중심하고로 관찰하자고. 그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 O랑 같으면 접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원의 중심 0,0하고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하고의 거리를 관찰했을 때 그게 원의 반지름 O가 나오도록 k 값을 설정하면 되겠네. 따라와요. 됐어? 자, 제곱 더해서 루트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5가 되었으면 좋겠네. 절대값 k가 5 루트 2였으면 좋겠네. 그럼 그 말은 k는 누가 온다? 풀마 5 루트 2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접선은 누굽니까? y는 x 플러스 5 루트 2 또는 y는 x 마이너스 5 루트 2 두 개가 보이겠네. 됐죠? 왜?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여기서도 하나 있고 여기서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가 보이는 게 만들 거야. 납득이 돼? 괜찮아? 에? 괜찮아요? 그럼 또 얘를 문자로 표현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자, 기울기가 편의상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 기울기가 m인 접선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y는 mx 플러스 아몰랑 k. 됐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난 k 값만 구하면 될 거라고.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다음 직선 mx-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값 x에 0, y에 0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것은 r과 같으니 절대값 k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과 같을 겁니다. 그럼 절대값 k가 얘니까요. 요 k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mx에 플러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또는 y는 mx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됐어요? 해서 마찬가지 몇 개? 두 개가 보일 거라고. 따라와. 세 번째 얘기. 이거를 쓰고서 내가 그냥 계속 지우고 있어요. 교재에 다 정리된 마무리 표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됐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거야. 어차피 너 저거 외워 라고 했을 때 이거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임.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예를 또 들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고요. 이 원 밖에 있는 예를 들어 6,7이라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이런 식일 거야.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6,7이니까 대충 이런 점이겠죠? 반지름이 5였으니까. 자, 이런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저렇게도 하나 있을 거야. 됐죠?
이 두 개를 보자는 거야. 자, 봐야 돼요. 접선이니까 당연히 직선입니다.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요 점을 지나야 돼. 6,7을 지나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다음 직선에 기울기는 나도 모르지만 x에다가 6을 넣으면 y는 무조건 7 나옵니다. 맞아? 그럼 기울기를 모르지만 6,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처럼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반지름이랑 같겠죠? 전개합니다. mx-y 빼기 6m 플러스 7은 0 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의 거리를 관찰하시면 걔는 반지름인 5가 나올 거야. 됐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m 플러스 7 그게 5라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넘어갑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6m 플러스 7 얘는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기는 절대값, 여기는 루트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얘네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제곱해 주시면 여기는 6m-7의 그냥 완전 제곱이겠죠? 어차피 절대값인가 부호 바꿔도 상관없지.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여기는 제곱하면 25에다가 루트를 벗겨서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됐죠? 그러면 전개하시면 36m제곱 둘이 아이씨 6,7 괜히 했다. 씨. 12 곱하기 7 7이 14 84m 77에 49는 25m제곱 더하기 25가 될 거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11m제곱 84m 더하기 24는 0이 될 겁니다. 됐죠? 아이씨 인수분해해서 만족하는 n값 두 개 찾으시면 여기다 하나 써서 첫 번째 직선 또 다른 걸 써서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면 되겠네. 6, 7로 괜히 했나 봐요. 그냥 6, 0 이런 거 할 거 그랬다. 됐죠? 이런 식의 표현일 거야. 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처럼 문자로 표현해서도 이야기가 가능할 거라고. 그럼 결론. 지금까지 본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냐? 이 둘은 기울기 주어졌어? 기울기 알고 있잖아. 접선을 일단 써. y절편 모른다고 해.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접선이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워. 거기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잰 게 반지름이랑 똑같아. 그때 기울기를 찾으시면 그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하지만 얘는 하나씩 때려 넣어. 그럼 답이야. 였었던 거죠. 됐어? 그 과정을 그냥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요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있는 문제 정도들을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다음 수업 때 뒷부분에 있는 각종 활용 응용 문제들도 같이 봐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또 원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원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뒤에 보면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딱 요거 하나 남거든. 최대한 빨리 끝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상을 좀 다 끝내놓고 뭐가 됐든 정리는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를 더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서 더 본 다음에 여러분들 1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상 먼저 좀 빨리 끝낼게요. 괜히 민기적 됐다가 상도 막 안 끝날 것 같아서 상을 좀 먼저 끝내놓고 남은 기간 하를 봅니다. 아직 2주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네. 열심히 하세요. 혹시 오늘 수업에 질문 있었다?